자, 제명정 보실까요? 1번은 예산 그 개념이나 어원 문제인데 사실은 그 1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나머지 이제 1번 어원이 과연 이때부터인가가 의심은 가거든. 그리고 문제 푸실 때 꼭 기억할 단어가 미국 나오면 의심할 게 영국이에요. 둘은 항상 바꾸네요. 기억하세요? 미국, 영국. 공부할 때 기본서 볼 때 단어가 있으면 보고 항상 체크해 두셔야 돼. 비교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만 갖고는 판단할 길은 없어요. 2번은 개념이죠. 3번도 예산의 기본 특징이나 또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4번도 틀릴 게 없는 거예요. 2, 3, 4가 맞아요. 그래서 1번 풀어야 돼요. 원래 어원에는요, 영국의 재무상이 왕의 재정상 수요라는 말이 나오거든. 왕의 수요, 재정상 수요. 왕이 있는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미국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쉬운데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그걸 빼고 냈어요. 왕자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로 풀어야 돼요. 자,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부터 이제 2번과 3번과 4가 다 유사한 맥락인데, 자, 예산의 기능이 좀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딱 틀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요즘에 자꾸 나오는 분위기, 예산의 기능 그러면 하나가 정치적 기능, 두 번째가 법적 기능, 그리고 행정적 기능, 그리고 경제적 기능. 이렇게. 요 행정적 기능에 다시 또 세분화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통제 기능, 관리, 기획, 감축 이렇게 나누게 돼요. 또 얘가 경제 기능을 다시 나눈 것이 학자가 등장하게 돼. 하나는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하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케인스가 분류하는 기능이 있다. 케인스가 이렇게. 또 다시 세 가지로 자원 배분 기능과 소득 재분배 기능과 그리고 경제 안정화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을 제시한 게 머스그레이브고, 케인스는 경제 성장 촉진 기능, 경제 성장 또는 발전 촉진 기능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2번 봤더니 통제 관리 기획은 어디 나와? 통제 관리 기획. 특히 이 세 가지는 요 알렌 시크가 말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 기능이 있는 거라서 2번 답은 3번인 거고, 3 봤더니 머스그레이브가 말한 기능 중에서 공공재 외부 효과 같은 시장 실패, 여러분. 정부가 시장에 맡겼더니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잘 안 되는 대표적인 것이 공공재예요. 자, 공공재 존재는 무슨 실패의 원인? 그렇죠. 시장 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때 나온 것이 자원 배분 기능이라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4도 그런 맥락이죠. 참고로 본래 여러분 소득 재분배와 관계된 기능은 여러분 자원 배분하고는 달라요. 소득의 재분배는 달라.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누진세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금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돼. 다 같은 맥락. 근데 자 2번은 좀 오래된 문제지만 3과 4가 최근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3번 문제에서 4번 힌트를 이미 준 거예요. 준비해 놓으라고. 절대 문제는 갑자기 안 튀어나와요. 항상 징조를 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서 이게 기준 문제예요. 푸시면서 준비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7급이나 8급이 먼저 튀고 나가요. 9급은 나중에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9급을 하는 분들이면 다행인 것이 이미 문제가 먼저 나오거든. 그러니까 처음 푼 사람들은 어려웠겠죠. 근데 다음은 쉬워져야죠. 근데 같이 어려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문제 통해서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이것도. 5는 기본 특징이라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고. 자, 6번도 예산과 법의 차이인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상식 몇 가지에다가 추가로 하면 한두 가지만 보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만 예산은 안 돼.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끝이. 거부권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또 예산 가지고 법률의 개폐도 안 되고 법도 예산을 병행할 수가 없어요. 서로 그런 관계야. 답은 틀렸네. 답이 2번이고. 그리고 법률은 정부나 국회 둘 다 제한할 수 있지만 예산은 정부만 편성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결과세로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 제출하는 거예요. 국회는 그냥 심의하는 곳이고 또 사도 뒤에 나오겠지만 심의할 때 증액은 맘대로 못해요. 동의를 받아야 돼. 삭감은 자유지만 그런 특징이. 자, 7도 그런 문제, 7번도. 그러니까 마찬가지 7번을 풀면서 서울 7급에서 이미 나왔죠. 예선과 법의 차이가. 그러면 6번은 9급에 나온 거잖아. 이해되죠? 7, 8급을 먼저 내면 그 다음은 순서가 9급이에요. 이미 나왔던 문제 풀면서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 자, 8번과 9번이 좀 어려워요. 안 하면 어렵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산의 희소성 또는 자원의 희소성인데 희소라는 의미는 부족함이야. 부족함. 희소하다, 귀하다, 부족하다. 근데 그 희소함에 종류가 있어요. 또 유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 완화됐다. 완화된 희소성. 즉 부족함이 완화가 되었다 그 말은 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성적 희소성. 그러니까 늘 없다. 그 다음에 급격한 급성 희소성. 갑자기 부족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총체적 희소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먼저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 그래야 뒤가 쉬워져요. 그래서 정말 단순한데 앞자 딸 거야. 완만급총. 이렇게 완만급총. 해놓고 계속 사업. 이 사업에 대한 증가분. 신규 사업이 있다면 머릿속에 완만급총 순서를 정해야 그 다음이 쉬워져요. 이거는 다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다음부터 하나씩을 없애가면 돼요. 하나씩을 없애가면 돼요. 자, 만성적인 상태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없는 거니까. 갑자기 없을 때는 해오던 사업에 대한 증가분도 충당이 안 돼요. 총체적이면 해오던 사업마저도 안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래 놓고 여기서는 자, 충분한 상황이야. 완화됐기 때문에. 사업 개발이 돼요. 사업 개발. 또 길게 본 요 계획예산도 편성할 수 있어요. 근데 만성적이 되면 지출 통제보다는 관리 개선해야 돼. 개선을 해야 되고 늘 없다는 게 일상화되면 때는 나중에는 영기준까지도 고려해야 돼. 그리고 사업의 분석 같은 것은 안 해. 이런 상황. 이게 제일 내용이 많아요. 요 놈을 잘 보셔야 돼요. 요 놈. 갑자기 없다 보니까 임기응변식 필요해. 임기응변. 총체적은 우리가 뭐 회피형 예산이라든지 회피형 또는 반복 예산을 짜요. 회피형 예산이라는 것은 실현할 수 없는 걸 짜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번으로 보시면 완화되었다. 사업 개발. 맞죠? 급격한 분석과 평가는 소홀한 것은 만성이지 급격이 아니거든. 답이 2번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성적이니까 지출통제보다는 개선. 총체적은 회피형. 이게 다 여기잖아요.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돼요. 이거 필기해놨다가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9번도 연장이에요. 그냥 질문이 길 뿐이지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 꼭 기억했다가 활용하기. 자, 넘겨서 자, 11번과 13이 약간 비슷한 문제예요. 뭐냐면 참여 예산 제도. 참여.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 뜻이에요. 자, 뜻을 먼저 보셔야 돼.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했어요. 자, 11번의 1번 지문이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시. 13번의
니은이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처음 출시한 곳이에요. 맞지? 또 시민 참여는 중앙과 지방 모두 가능한데 주로 참여사는 지방에만 도입이 돼 있어요. 지방에만 맞는 말. 그래서 기억도 그런 면에서는 참여기 때문에 민주주의 실현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13번에 기억도 맞는 거죠. 11번에 3. 참여사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뭐뭐보다는 항상 비교단은 뭐뭐보다는 나올 때는 의심. 자, 결과를 지향할까요? 아니잖아. 과정을 중시하는 거라고. 참여하는 과정을. 결과는 몰라도. 답은 그놈이잖아요. 주로 편성할 때. 자, 편성할 때 참여하는 거예요. 편성할 때. 됐죠? 그래서 13번 문제도 보면 지금 기억, 니은 맞았고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도입되어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제 이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답이 나왔기 때문에 큰 관계 없지만 수련된 의견서를 의회에 첨부하도록 돼 있거든. 누가 봐도 첨부해야 되지 않을까? 참여했는데?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과 13은 유사한 문제예요.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이 다 예산의 원칙 내용인데 다 비슷해요. 이것도 봐요. 저만의 특징인데 여러분 그 머릿속에 아마 공감하실 건데 그 주제에 대한 분류가 머리에 잡히면요 되게 쉬워져요. 공부가. 막연하면 안 돼. 저는 스타일이 제가 어느 처음 가는 지방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자주 가는 곳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머리에 그려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지방이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의 어느 쯤에 있다. 지도상. 응? 제가 뭐 어느 쯤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나눴더니 그 지방에도 동서남북에 어느 쯤에 있다. 여긴지 이렇게 좀 그려져야 좀 방향이 잡히잖아요. 학도 분류가 되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원칙인데 원칙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자, 전통적 또는 고전적 예산 원칙 그리고 현대적 예산 원칙으로 구분해요. 보통 고전 쪽이 또는 전통 쪽이 입법부 의회 통제를 위한 원칙이고 현대가 행정부 위인데 주로 누가 강조한 것이었다? 스미스가. 이거를 스미스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각 원칙에는 항상 뭐가 있고요? 예외가 있고요. 주로 이 원칙의 개념과 예외가 주된 포인트고 이놈은 목차만 알면 되지 내용은 거의 안 나와요. 대신 학자, 요걸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일단 14번도 내용이 입법부 의니까 이건데 아닌 거 찾는 거니까 4번에 책임이 나와요. 그 박스 있죠, 박스. 그거 일단 딱 머릿속에 접어놓으셔야 돼. 15는 뭐예요? 스미스니까 현대 원칙이에요. 스미스. 물론 시험에서는 현대란 말이 없더라도 스미스가 나오면 알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금방 나오고. 그러니까 그 14번에 나와 있는 박스에 현대 원칙에 있는 용어를 봐는 게 중요해요. 행정부 계획, 행정부 책임, 보고, 적절한 수단 구비, 뭐 다운 절차, 뭐 재량, 시기 신축 같은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16번이 참 좋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보면 해석을 해야 되거든. 집행상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골라보시오. 시간적인 제약이 뭘까? 이게 참 순간 멈칫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제약이 뭘까? 이거는 시간의 한정성의 니은이에요. 이 원칙 중에서 이게 한정성 원칙에 나온단 말이에요. 한정성이. 내용은 세 가지예요. 목적의 한정, 금액의 한정, 그리고 요 시간의 한정. 시간의 한정, 시간의 제약. 이 원칙에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가. 이거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총액이라는 것은 이제 관계 없는 거죠. 이거는 총액은. 그다음에 이용 전용은 목적에 있는 거. 이용 전용은 목적에 딱 한정되는데 예외다. 예외. 저 딴 데 쓴다는 얘기거든. 이용과 전용. 관계없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은 탈락이에요. 지문에서 니은, 디귿, 탈락. 답은 3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해석이 중요한 거야. 시간적 제약의 완화가 뭘까를 고민해서 푸는 거예요.
그게 모르면 좀 낙막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제가 원칙 설명할 때 여러분 암기시키는 게 있잖아요. 암기시키는 거. 자, 이 중에서 딱 세 가지.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뭐죠? 완전, 전, 기, 순, 현수, 암기. 그리고 단일성 원칙의 예외가 있죠? 단추, 특기, 이렇게 암기. 그리고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있죠? 통일 대비율은 특목, 기수다. 특목고 기금을 수입하자. 특목고 기금 수입, 특목, 기수, 이렇게. 수입, 대책, 임백기. 특목, 기수, 암기하면. 자, 요 세 가지 암기하시면 웬만큼은 다 풀리게 돼 있다. 자, 17번은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점만, 표현만 다르지. 대신 이것도, 이게 다른 말로는 예산 총계주의예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의 원칙은 틀릴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분류가 된 상태에서 학자 알고, 그 다음에 암기되어 있겠다. 내용상 보면 아는데 뭐가 틀릴 게 있겠어요? 할 게 없지. 그래서 우측에 17과 18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더니, 자, 19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을 묻는 거예요, 개념을. 밑에 수입 대체 경비 있다. 수입 대체 경비, 그 다음에 뭐 예산 총계주의, 전대 차관, 그리고 뭐 예산 공개 뭐 나오네요. 공개 원칙 따로 있는 거니까. 그럼 금방 전만 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워낙 일반적인 문제고 문제가 많아서 다 한다 쳐요. 근데 이제 20번 봤더니 법에 있는 원칙이에요. 법에. 건전성, 부담 최소화, 뭐 성과 제고, 참여 제고, 주도 가능성 확보인데 이런 게 어려워요. 법에 있는 게. 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마 새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법은 정말 단시간 내에 안 돼요. 평상시에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아마 제가, 아마 2019년도니까, 한 다음 기본서 나올 때쯤 해서 제가, 법령 관련된 책을 아마 낼 것 같아요. 완결판으로 문제도 다 들어있는 그때 다 아마 연습을 하겠지만 여전히 100점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법령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90점은 보통 맞아요. 근데 그 90점 사이, 90와 100의 사이에 꼭 법률이 들어있어요. 100%를 못한다더라도 평상시에 법에 대한 그런 그 공부가 돼 있다면 유추가 되게 쉬워져요. 왜냐하면 법도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좀 필요한 거니까. 지금은 그냥 책에 있는 거 정도를 정확히 알면 돼. 이거는 법령이라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5번은 없는 거니까, 그냥. 지문에, 법에. 자, 22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예산에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암기한 거 했잖아요. 예산에 구성 그러면 5개, 총 3개 명구. 그거야, 총 3개 명구. 근데 그건 아니구나, 참. 이거는, 우리 법을 보는데, 잘못 읽었네요. 법 보는데, 헌법에 있는 거 찾는 거예요. 헌법상 있는 거. 예산 총계주의가 있는지인데 사실은 1번 같은 문제는 앞에 잠깐 보시면 자 18페이지 가볼래요? 1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18번 문제가 그 말이 있죠.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은 해놓고 해설에 봤더니 설문의 원칙은 완전성, 즉 예산 총계주의에 해당한다. 그러면 예산 총계주의는 어디에 있다는 거지? 국가재정법에. 그러면 뒤에 22번 문제는 당연히 헌법이 아니겠네요. 답이 그래서 1번 바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계속비, 예비비, 추경에 관련된 기본 규정은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보는 예산 관련된 법률은 마찬가지 익히면 되는 거라서 헌법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법은 국가재정법이에요. 가장 기본법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 그래서 시험은 거의 다 기회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참고차. 헌법상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23번이라든지 넘겨보시면 24번, 25번, 26번 다 재정법 문제예요. 그 중에서 25를 보시면 최근 문제. 자,
법은 여러분 질문해 볼게. 법은 1조에 주로 뭐가 천명이 되어 있다? 그 법의 목적이요. 자, 국가재정법도 1조에는 이 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뭐 효율성 또는 성과 지향 비슷하죠? 성과 지향 그러니까 성과 제고 건전성 강화 그리고 투명성 자 등이 천명이 되어 있는 목적이에요. 이 시험은 여기 있는 내용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나머지 별로 없거든. 얘는 하나만 알면 돼요. 회계와 기금 간 전출입이 돼. 전출입이 된다. 서로 남는 게 있으면 일반 회계, 특별회계 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또 이 회계에서 기금에서 회계로 서로 주고받고 가능해요. 남는 게 있다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나머지는 이게 제일 많고 이건 몇 개 안 돼. 감시, 투명, 공개만 나올 거니까. 근데 자 25번은 1번이요. 국세. 여러분 국세 감면 오트라 하나 빠져있네. 국세 감면율이라는 자체가 법에 있는 공식과는 달라. 이것도 법률 문제거든. 근데 2번, 3번, 4번은 그냥 법에 있는 내용인데 익혀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 이 문제 쉽지 않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시행처가 국가 7급이잖아요. 제가 모 학원에서 아침 특강 때 하는 게 법령이에요. 그때 다 다루는 내용이야. 근데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묻혀서 안 볼 수 있지. 하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통해서 익혀놓자고요. 자, 26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건전성을 위한 내용을 찾는 거예요.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제일 많이 나온 문제가 건전성이에요. 요거 익히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따로 없어요? 여기 있는 것은 익히면 돼, 익히면. 자, 27번은 뭐냐면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 양곡, 조달 다 이게 뭐예요? 정부기업이에요. 정부 부처 형태 공기업. 따라서 정부기업 예산법 내용이에요. 쉬운 문제지 뭐. 자, 제가 24나 5나 6을 좀 간단하게 본 이유는 24번도 지금 이거 묻는 거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법에 있는 거고요. 제 기본서나 모든 기본서에 기본적으로 다 분류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건 단순한 거라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넘겨서 28번은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 채무. 1번. 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 91조 2항에 따라 결정된다. 자,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회계법 91조 어떻게 알아야 되나? 2번, 3번, 4번. 쉽지가 않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국가회계법은 조항이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90조가 없어요. 소름. 소름. 이거 똑같은 거잖아. 저기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잠깐 이렇게 해봐요. 요 사람한테 묻기를, 자, 다음 중 대한민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서울은 수도이다. 아마 다 알 거야. 코리아, 서울, 코리아 다 아는 거니까. 두 번째.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50도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도다. 말이 안 돼. 50도 어떻게 돼? 8도인가? 이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법을 본 사람들은 내가 아는 회계법은 몇 개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말 그대로 91조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재정법상에서. 회계법이 아니고. 근데 이걸 어떻게 푸냐고요. 1번으로 그런 감으로 풀어야지. 평상시에 법이 중요한 이유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냈던 분도 따르면 이 학생들이 법에 대해 관심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인 것이 뭐냐면 법령 해석하는 거예요. 법령을 놓고 항상 보고 있어야 되고 그걸 좀 알려주기 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 대비하시면 되고.
자, 30번부터는 이제 예산의 종류 묻는 건데 보통 우리가 특별회계, 기금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30번과 31, 32가 주로 특별회계 문제. 자, 30번 풀어보기. 대표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세출에 수입, 지출이 명백해요. 원래 이 특별회계 설치 조건이 특정한 사업을 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지출이 명확해져요. 또 재량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 또는 자금을 운영할 때 재량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많아버리면 전체의 관련성 파악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량이 많은 만큼 통제가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답은 4번인 거죠. 특별하게. 시험은 이것도 분류가 필요한데요. 얘랑 좀 비교되는 게 무슨 회계일까요? 일반 회계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는 이렇게 세입, 세출의 성질 가지고 분류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일반 회계, 특별 회계인 거죠. 이게 무슨 말하는 회계예요, 회계. 자, 세입과 세출의 성질이 달라요. 주로 세입이 조세고 주로 쓰는 건 일반 경비에 써요. 국가의 존립에 쓰는 거고 얘는 세입이 다양해. 사업, 자금, 특정한 수입으로 하는 다양해. 그리고 얘보다는 얘가 더 재량이 많아요. 얘는 기본 경비에 쓰다 보니까 거의 다 경직이 된 경비가 많아요. 뭐 공무원 월급 주고 이런 거니까. 여러분 사업하거나 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재량이 많다. 반드시 얘는 법으로 설치한다. 법률로 설치 이렇게. 둘 다 당연히 국회 심의를 받아요. 이게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은 두 개를 더한 규모거든. 이게 예산이에요, 예산. 당연히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됐죠? 자, 아까 우리 얘는 무슨 원칙의 예외였더라? 우리가 단추 특기, 그렇죠? 특기 그리고 특목 기수, 통일성 원칙 할 때 특목이니까 단일 통일 원칙의 예외. 그래서 32번의 끝에 보시면 나오잖아. 단일성, 통일성 원칙의 예외다. 항상 나오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앞에랑 다 짬뽕된 문제예요. 읽으면 뭐 되는 거고. 뭐로 설치한다고? 법률. 따라서 32번의 1번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가 아니라 뭐? 법률. 늘 그래요. 늘 그렇다. 넘겨서 자 33번부터는 이제 기금 문제인데 기금 풀어보시면 자 기금도 그 다음에 기금인데요. 자 예산과 기금,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그 다음에 기금. 기금은 뭘 운영하는 거예요? 자금을 운영해. 자금을. 가장 기본. 설치는 법률. 근데 얘는 예산 외로 운영해. 예산 외. 즉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운영한 게 기금이야. 1번 질문. 세입, 세출 예산 내 말고 외라서 땡. 그 다음에 국회 심의를 받아 안 받아? 받아. 다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기금은 땡. 그 다음에 기금 운용 계획안은 국무회의라든지 승인 받아야 돼. 대통령 승인. 맞지? 이게 답이네. 근데 기금은 법으로 설치해. 법으로. 근데 뒤에 출연금 등은 재원이 안 돼? 돼. 여러분 기금은 재원이 되게 많아요. 일반행에서 전입받기도 하고 누가 기부하기도 하고 뭐 빚내기도 하고 다양한 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3밖에 없어요. 기금. 됐죠? 자 34번도 그런 문제. 35번도 마찬가지. 기금 문제. 됐죠? 참고로 시험 나오면 요놈하고 요놈에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 기준이 설치 요건이에요. 특정한 사업을 한다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쓰기 때문에. 근데 얘는 특정한 자금이 겹쳐. 자금이. 차이는 요놈은 사업을 해. 그래서 35번에 4를 보시면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야. 사업.
사업은 특별회계지 기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금의 기본은 기금은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할 때 운영해서 수익이 되면 이전하다가 또 적자면은 안 하고 말이 안 돼요. 처음부터 사업한다라고 회계를 만들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취지만 잘 보더라도 답은 더 풀 수 있어요. 이게. 됐고, 자, 넘겨보시면, 자, 37번과 앞에 6번은 통합 예산 또는 통합 조정인데요. 자,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오면 되게 부담될 수 있어요. 통합 재정은. 이거는 쓰는 건 아니고 잘 보셔야 돼. 요 통합 재정이라는 거는 또는 통합 예산은 한 나라의 모든 재정 관련된 것들을 모아놓은 표야, 표. 총괄표.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전대차관, 세계잉여금. 자, 단순하지만 암기, 일특기 전세 해놓고 기금 중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안 되는 대표가 금융성 기금하고 그리고 외환, 평형기금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플러스 공공기관 예산도 포함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가 포함되냐 안 되냐고, 두 번째는 특징. 근데 이제 여러분 설명표를 만들 때 보세요. 일반 회계하고 요 특별회계가 겹치게 되면 겹치게 표를 만들면 그 통계표는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해요. 이 겹치는 것을 빼줘야 돼. 이거는 줄여서 순계 개념이야. 순계. 총계 말고 항상 총자와 순자가 반대예요. 총계 말고 순계 개념으로 작성하게 돼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단순해요. 거기에 뭐 일반, 특별, 기금 막 포함이 되고 또 중앙, 지방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나 기금은요, 이 속에 중앙, 지방 다 포함된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 4번은 이 통합재정이 기본 취지가 되는 거라서 맞는 거고 보시면 돼요. 자, 38번은 조세 지출이라는 예산 개념인데 이것도 개념을 아시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조세 지출 예산 제도. 자, 한마디로 조세 감면 내역을 예산으로 밝히라는 거예요. 조세 감면 내역을 밝혀라. 자, 1번처럼 38번에 조세 지출은 보조금과 똑같아. 조세 감면을 받는 기업은 세금을 다 낸 다음에 뭐가 받는 거예요? 보조금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보조금 효과. 또 기재부가 주요 특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지자체가 도입을 계획한 게 아니라 이미 도입이 돼 있다는 거지. 도입이 돼 있다.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조세 감면의 내역을 정부가 기업한테 해줬던 조세 감면을 이제는 예산을 통해서 국회한테 심의를 받게 되면 특혜 같은 게 늘까요, 줄까요? 아마 줄 거예요. 국회가 감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처럼 뭔가 불공정한 조세 지출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조세 지출 이퀄 조세 감면. 기억하세요? 조세 지출은 원래 다양한 뜻인데 가장 대표가 조세 감면이에요. 조세 감면을 정부가 혼자 하지 말고 하려면 국회에 보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눈치를 보기 때문에 또 감시하기 때문에 부정한 게 많이 방어가 될 거니까. 그런 의미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고. 자, 40번은 아주 쉬운 문제죠. 성립이 안 됐을 때 쓰는 방안. 그때 뭐 가예산, 잠정예산, 수정예산, 준예산이지. 현재 우리는 뭘 택해놨다? 우리는 현재 준예산을. 밑에 사실 1번 보시면. 자, 밑에 헌법 54조에 준예산이 도입이 돼 있죠. 그래서 성립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자,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도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게 불성립이다. 즉 1월 1일
명시가 됐다. 그래서 12월 31일 자정까지도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느라 성립을 모시겠다. 이게 불성립.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준예산제도, 준예산. 현행 헌법은 준예산을 채택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3은 관계없는 거고, 3은. 자, 42는 수정예산인데 수정예산은 어떤 거예요? 자,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냈어요. 보세요. 자,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얼마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내야 되죠? 자, 국가재정법에서는 120일 이전까지로 해놨고 헌법은 90일로 해놨다. 90일. 120일 또는 자 90일 전까지 내야 돼요. 국회에. 그러면 국회에 제출해서 한참 심의 중에 있다. 심의 중인데 정부가 고쳐왔다. 이게 수정예산이에요. 성립하기 전에. 심의 중일 때 고친 게 수정예산이야. 근데 1번처럼 지문에 우리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한 적이 있어요. 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게 준예산이야. 수정예산은 있고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죠. 2번은 개념이고 나머지는 뭐 절차고 읽으시면 돼. 그래서 자, 옛날 문제긴 하지만 나름은 의미가 있다. 이것도 알아는 두자. 수정예산. 이렇게. 자, 넘겨서 43번 문제는 박스. 미국은 이렇고 우리는 뭘 도입되어 있다고? 준예산을. 미국은 잠정예산을. 우리는 준예산을. 기본문제 아닌가? 자, 국가제 구급 문제예요. 현행을 묻는 거죠. 현행제도를. 준예산제도. 자, 44도 마찬가지. 뭐 본예산, 가예산 등인데 우리가 자, 준예산은 우리나라 현행 제도라서 필요한 지문이에요. 근데 수정예산은 보세요. 44번에 3번 지문.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인가요? 준예산, 수정예산이? 아니잖아요. 통과하기 전이잖아, 지금. 성립하기 전에 고친 거니까. 답은 당연히 3번 금방 나와요. 자, 45번 보면 추경인데요. 추경. 추경은 언제, 여기 볼게요. 추경은 언제 편성하는 거예요? 이미 예산이 통과돼서, 즉 성립한 후에 집행할 때 고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뭐 1월, 2월, 3월, 4월인데 4월 달에 이미 통과돼서 집행 중인데 고쳤어요. 이게 바로 추경. 성립 후 고치는 거예요. 또는 집행 중 고치는 거예요. 이번에 고성에 산불이 크게 났어요.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예비비로 안 돼. 그때는 예산을 고쳐. 우리 그 재난 발생은 준예산 추경 편성 사유가 되거든. 그래서 이게 추경이에요. 성립한 후에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맞죠? 2번도 편성할 수가 있지. 근데 법에는 사유가 제한이 됐다. 우측에 볼래? 재정법상 89조의 사유,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나오잖아요. 이거 분명히 추경 사유가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추경은 밑에 그 45번에 다시 보면 과거에 편성하지 않는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 편성한다라고. 거의 매년. 거의기 때문에 안 한 적도 있다. 자, 본예산과는 별도로 성립되지만 결산에는 포함이 돼요. 봐요. 통과돼서 집행 중인데 고쳐왔잖아요. 자, 원래 쓰고 있는데 고쳐온 거예요. 나중에 요 예산은 별개로 성립이 되었지만 여기에 흡수가 되게 됐다. 흡수가 되겠다. 원래 이만큼의 450조로 써왔는데 만약에 470조를 가져온 거야. 추가했죠, 추가. 이게 통합되는 거니까. 하나로 운영되게 돼 있다. 결산할 때는. 자, 46번. 예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은 뒤에를 좀 보아야 돼요, 여러분. 지출 통제는요, 항목 통제가 아니고요, 총액 통제예요.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는 뒤를 봤다는 전제로 넣는 거라서 되게 쉬운 거예요. 추경 나오잖아요, 거기에. 자, 46번에 2번 지문이 2010년도 문제. 45번 문제가 3년 뒤 문제. 그러면 2번 지문을 보면서 45번, 4번 지문을 풀었어야지. 포함이 되더라. 그 말이기 때문에. 통합되는 거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넘겨보시면 48번에
자, 48번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또 답이 좀 잘못 표시가 있어서 48번 문제는 답이 4번이에요. 추경. 자, 추경은 특징이 횟수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1회가 아니라 제한이 없어요. 다시. 추경은 편성 사유의 제한이 있어요. 법에 나와 있다. 전경법이라고. 전쟁, 경기 침체, 법에 따라서 이렇게 전경법인데 횟수는 제한이 없다. 한 번, 두 번 가능하다. 사유만 있다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금방 나와야 돼. 금방. 그래서 48번은 답을 좀 4로 좀 바꿔두시고. 자, 50번은 또 다른 예산 제도 하나, 성인지 예산 제도, 성인지. 이것도 이미 언급은 됐던 문제긴 한데, 시험 나올 때는요, 좀 쉬워요. 근데 이것만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그 50번 우측에 해설 봤더니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법의 조항도 나왔고 시행령까지 나온 거예요. 시행령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좀 익힐 필요가 있다. 물론 공부한 사람이라면 보면 그 나올 수가 있지. 그 50번 1번 지문에는 그 부가 아니라 정부는 여성, 남성에 미친 효과를 평가. 이게 바로 성인지 예산이에요. 개념이고요. 그리고 2번 봤더니 의심이 많이 가요. 주체가 많잖아. 기재부 장관, 중앙관서의 장, 여가부 장관. 벌써 혹시 바뀐 건 없을까를 의심하시면 푸는 거예요. 3은 원래 법에 있는 뭐 규모 등을 포함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눈치가 좀 있다면 1번, 3번, 4번은 틀림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2번은 의심 가는 게 많아요. 주체가 바뀌지 않았는가? 답은 2번 치는 거예요.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익혀 놓으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상하는 문제는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뭐냐면 다음 중 성인지단서에 포함을 시켜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한 다음에 법 26조 2항에 있는 거 있잖아요. 성평등 기대 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 분석에다가 딴 거 집어넣으면 잡아내야 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됐죠? 자, 51은 뒤에 편성으로 좀 가야 돼. 좀 먼저 나온 거라서 뒤에 편성할 때 또 할 거니까 이렇게 넘겨 놓으실게요. 됐죠? 자, 쉬었다가 보실게요.